여러분, 19세기는 기차역, 20세기는 마철루, 그럼 21세기를 대표하는 건물은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새로운 대성당이요.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을 아주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 한복판에 이런 건물이 떡하니 들어서는 거예요. 창문도 하나 없고 간판도 없고 그냥 거대한 회색 상자. 도대체 이게 뭘까요? 옛날 건물들은 딱 보면 뭘 하는 곳인지 알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19세기 기차역. 이건 뭐 산업과 이동의 위대함을 뽐내는 그런 기념비였죠. 근데 말이죠. 21세기의 이 회색 상자는 대체 뭘 기념하는 걸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에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보이지 않으려는 건축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미스테리한 회색 공간,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요. 이 건물들은 일부러 스텔스 모드로 설계됐다는 거예요. 옛날 빅토리아 시대 발전소 같은 거 보면 우리 기술력 이 정도야! 하고 막 과시하듯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 정반대죠.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게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회색 공간, 그러니까 그레이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주변 풍경에 그냥 배경 소음처럼 깔려 있는데 사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크면서도 동시에 제일 눈에 안 띄게 만든다니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미스테리한 회색 공간의 정체가 뭘까요? 바로 기계신을 위한 대성당입니다. 이 건물이 사실 우리 디지털 세상의 심장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예요. 21세기의 새로운 공장, 우리 디지털 문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사실은 저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 덕분인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에드윈 히스코트가 이 현상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포스트 휴먼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 이 말 한마디가 이 건물들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포스트 휴먼 건축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 편하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계, 컴퓨터가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그것만을 위해 설계된 공간인 거죠. 여기가 바로 컴퓨터들이 살고 또 훈련받는 곳입니다. 이게 그냥 건물 몇 개 짓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텍사스에는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1,000억 달러를 들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칠레에는 메타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단지가, 또 인디애나에는 아마존 웹서비스 시설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클라우드의 갈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냥 가상세계라고 쉽게 생각하는 이 세상을 떠받치기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가는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7조 9천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경 원이에요, 1경. 맥킨지에서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이만큼의 돈이 투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죠?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에요. 진짜는 바로 전력 소비량입니다. 특히 요즘 AI 모델들 훈련시키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지금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해요. 이건 뭐 거의 에너지 잡아먹는 괴물 수준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는 클라우드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현실을 싹 가려버리는 아주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이름이에요. 왜냐면 이름만 들으면 뭔가 가볍고 실체도 없는 구름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한 연구를 보니까 우리가 AI 챗봇이랑 그냥 간단하게 대화 몇 번 하는데 물 한 병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 수많은 서버들을 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갑자기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리고 물, 전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 두꺼운 회색 벽 뒤에서는 수많은 기계들이 24시간 내내 우 하고 울리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대가, 바로 소음공해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기계 신전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 새로운 시설을 향한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모순적이에요. 바로 숭배와 공포가 뒤섞여 있죠. 이제 기계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 관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꼭 우리가 현대판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첫째, 기계라는 신을 위해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짓죠. 둘째, 물, 전기, 자본 같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가로 더 똑똑한 미래를 달라고 기도하는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한계도 없고 깨끗한 디지털 지능인데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건 한계가 뚜렷하고 물을 마셔야 하고 시끄러운 물리적인 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경이로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한 공포 같은 게 느껴져요. 그 안에서 만들어질 엄청난 지능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 싶다가도 우리를 압도하는 저 차갑고 비인간적인 건물을 보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숨겨진 비용을 알게 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바로 우리 동네에 이런 기계 신전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어요?